이 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고된 UFO 사례 대다수는 레이더와 적외선, 전자광학, 무기통제기기, 시각적 관찰 등 여러 센서를 통해 포착된 것으로, 이는 포착된 것들이 물체라는 점을 뜻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관측 기계가 아주 다양하므로 이게 헛것이 아니고 물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Physical Objec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보고서의 가장 충격적이고 전향적인 내용입니다. 이 Physical Object가 이 보고서의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Physical Object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조종되느냐, 누가 거기 타고 있느냐는 것은 알 수는 없으나 관측 방법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UFO가 물체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여러 다양한 레이더, 조종사의 눈, 그리고 어떤 탐지기기, 이걸로 해가지고 물체 이미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UFO 하면은 뭐 기상현상이지, 뭐 아니면 착각이지, 광선현상이지, 또는 뭐 큰 풍설이겠지, 드론을 잘못 본 것이지, 이렇게 약간 비아냥 대상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던 UFO론자들이 명예회복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인 사례의 경우 UFO가 특이한 비행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목격자의 착각일 수도 있어 정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리고 UFO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이게 물체이다 또는 안보 위협이다. 이것 또한 획기적인 태도 변화입니다. 또 UFO는 비행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4년에서 2021년 사이 17년 동안 있었던 140사건의 주로 미국 해군이 보고한 사례를 분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140사건 중 정체가 확인된 것은 하나가 있었답니다. 하나뿐이랍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큰 풍선이라는 이야기죠. 큰 풍선이라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143건은 그 물체는 맞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이라는 것은 이 비행 물체가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비행하고 있으며 하는 것을 식별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를 빼고 143건은 실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죠. 미국 정부 차원의 최초 보고서임에도 예상과 달리 솔직한 정보의 공개가 많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제가 몇 개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기관에 의한 144건의 보고 중 80건은 여러 센서를 통해 목격한 경우다. 인간의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레이더 등 또는 적외선 카메라 등을 이 기계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보고는 UFO를 사전 계획된 훈련이나 다른 군사활동을 방해한 물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훈련을 하는데 UFO가 나와가지고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걸로 UFO를 묘사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미국 군대나 정보기관 등에서 UFO를 금기시해왔다는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회 및 문화적 낙인과
센서의 한계가 UFO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남아있다. 작전을 수행하는 조종사들이나 군대 및 정보당국의 분석가들은 UFO를 목격하고 이를 보고하며 이에 대해 동료들과 논의하게 될 경우 비난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오명으로부터 오는 영향은 과학, 정책, 군대, 정보 부문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진지하게 논의함에 따라 줄어들기는 했다. 하지만 명예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위험으로 인해 많은 목격자가 침묵하게 되고 이 주제에 대한 과학적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그동안에 UFO에 대한 보고가 금기시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미국 공군이 블루북이란 명칭의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오랫동안 UFO를 추적하다가 1960년대 말에 사실무근이라 결론 짓고 문을 닫은 것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봅니다. 공군은 UFO를 덮고 해군은 UFO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공군도 달라졌어요. 미국 정부 보고서는 또 143건의 설명하기 어려운 보고 사례에서 특징적 패턴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즉 UFO의 행동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패턴이 지구에서 만든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 대목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보고 사례에 광범위한 변수가 있고 축적된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세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UFO 형태와 크기 그리고 특히 추진력 등 UFO 목격 사례에 공통되는 점이 있다. UFO는 미국의 훈련 및 실험 장소 인근에서 자주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이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이 지역들에 더 많은 수의 최신 센서가 작동하고 있으며 부대의 긴장감과 이상현상을 보고하라는 지침이 내려가 있다는 점으로 해서 편향된 판단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은 일단 군사시설 부근에 UFO가 훈련을 할 때 군사 활동을 할 때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UFO가 군사시설이나 군사활동을 중점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 프랑스 정부의 UFO 조사도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즉 핵과 미사일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 UFO가. 미국 정부 UFO는 또 상당수의 UFO가 고등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21건의 보고 사례에 소개된 18건의 경우 목격자들은 이상한 비행 특성을 보고했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일부 UFO는 바람 속에서도 정지하고 있었고 바람 방향의 반대로 움직이거나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동력 장치가 없는데도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전투기가 UFO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무선 주파수 에너지가 측정되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무선 주파수 에너지라는 것은 전자기파죠. 전자기파로서 UFO가 추적하는 전투기를 향해서 전파 교란을 했거나 교신을 시도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프랑스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UFO는 민간 비행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전투기에는 적대적이거나 회피 기동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UFO에 접근하면은 전투기의 전자통신 및 무기 통제 장치가 마비된다는 증언이 아주 많습니다. 이 UFO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은 미사일 발사 장치가 마비되어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부 보고서는 UFO가 보여주는 가속력이나 은폐 및 회피 동작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러 팀의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조종사들이 UFO와 니어미스 상황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니어미스라는 것은 충돌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UFO가 있는데 이걸 미국 전투기가 접근해서 확인하려고 하면은
잘못하면 충돌까지 간다는 거죠. 11건이나 그런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UFO가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는 이번에 UFO 관련 자료 대부분이 미 해군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미군의 모든 부서와 다른 정부기관들이 사건 발생 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공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비협조적이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공군의 데이터는 과거 사례를 보면 제한적이었으나 2020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UFO 접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UFO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연방항공청 FAA도 공군처럼 소극적이었는데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미국 UFO 보고서 예비 보고서입니다. 예비 보고서가 제가 쉽게 요약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는 내가 UFO에 납치돼 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고 나왔다. 또는 UFO에 납치되었다가 이상한 신체 또는 심리적 조작을 받고 나왔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나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것은 정신 이상 현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UFO가 물체다, 외계인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UFO 납치 주장자들의 이야기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UFO가 물체다, 외계에서 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UFO를 조종하는 존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로봇일 수도 있어요. 로봇도 사람 어떻게 보든지 지능이 있는 생명이 조종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 생명체는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한 기술. 지금까지 UFO를 목격한 전투 조종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UFO는 직각으로 꺾는다는 것입니다. 직각으로 꺾는 건 불가능하죠.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면서도 직각으로 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근하면 전자장비가 마비된다는 겁니다. 그 속도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공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기술을 가졌다면은 인간을 납치할 수도 있다. 납치할 수도 있겠죠. 또 UFO가 여기 지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면은 납치한 인간을 뭐 유전자 조작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외계인을 뭐 낳게 한다든지 외계인과 인간과의 하이브리드 종을 만든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UFO에 납치됐던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허황된 소리라고 했는데 UFO 실체가 인정되면은 그것도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에 속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하버드 대학교 정신의학과의 유명한 의사 존 맥이라는 사람의 그동안의 연구 결과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존 맥이라는 분은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사람인데 영국의 로렌스 T.E. 로렌스죠.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영화하고 그 피터 오툴이 등장하는 데이비드 린 감독이 만든 아라비아의 로렌스 아주 전설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전기를 써가지고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의사인데 이분이 90년대에
이 납치자들을 한 100여 명 정도 조사를 했어요. 주로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쭉 기록으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서로 비교도 해본 결과 존 맥 박사의 소견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꿈을 꾸는 게 아니다. 이거는 상당한 사실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주 엉뚱한 연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버드에서 감사도 하고 했는데 결국 학자적 양심으로 한 것이다 해가지고 그 무고한 쪽으로 결론이 나긴 났습니다. 이분은 뭐 교통사고로 한 10여 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것과 UFO에 납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상호 보강적인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아마 거기까지 논의가 진행되려면 앞으로 학자들이 UFO나 외계인 납치설에 본격적으로 끼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나사가 앞으로는 UFO를 연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UFO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주 수가 적었어요. 적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좀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정설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모든 이 학문이나 과학 발전을 보면은 단숨에 정설로 가는 수가 없습니다. 이설이 되었다가 이게 점점 검증을 거치면서 정설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옛날에는 그런 이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혼이 났지 않습니까? 갈릴레오가, 그 위대한 물리학자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그때 교황이 자기 친구인데 봐주지 않고 종교재판에 끌어가지고 그 노년에 영검된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갈릴레오도. 그게 뭐 오래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17세기 이야기죠. 17세기. 그러니까 UFO 이야기가 앞으로 점점 학문적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때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UFO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는 이 UFO를 조종하는 사람들과 통신 한번 해보자. 교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논의로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The Close Encounter of the Third Kind. The Close Encounter of the Third Kind. 제3급 밀접 접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 용어는 UFO를 연구하던 학자가 만들어낸 등급입니다. Close Encounter of the First Kind, Second Kind, The Third Kind는 외계인과 인간이 직접 접촉했다는 보고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는 오래전에 아마 70년대에 만든 영화로 기억되는데 이 UFO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들이 인도의 종교 집단이 부르는 노래를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주니까 UFO에서 반응을 하더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UFO에 관한 이 공상소설가나 영화 감독이 그렸던 그 UFO가 실체와 매우 근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UFO에 대한 분석을 쭉 보면 UFO의 모양이 대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반형, 그리고 조종사들이 봤다는 UFO는 이 원통형이 많습니다. 길쭉한 원통형. 그리고 어마어마한 화려한 빛을 낸다. 그 섬광은 너무나 화려했다. 한국에서 UFO를 봤다는 가장 유력한 증언은 1980년 3월 31일
포항 상공에서 당시에 팀 스피릿 훈련에 동원되었던 2대의 팬텀기에 탔던 4사람의 전투 조종사, 베테랑 전투 조종사가 UFO를 한 30분 동안 추적하고 UFO에 한 300m까지 접근해가지고 보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조종사 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자신은 외계에서 왔다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UFO를 직접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UFO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